안녕하세요. 저 삼프로TV 진행하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주식 비밀 명기를 여러분께 공개할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식 어떻게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계신지요?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지금 사면 곧 더블 난다더라 하는 카더라를 주변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정보에 귀가 솔깃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식 베테랑인 저도요, 눈이 번쩍할 때가 있으니까요. 주식도 제대로 배워서 하는 투자자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아는 주식 비밀 명기를 여러분께 공개할 텐데요. 혹시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한 달 혹은 4달만 딱 할 거라고 마음먹은 분이 계시다면 과감히 여기서 스톱 하시고 이 페이지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제 조언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준비되신 분만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령별로 이렇게 투자하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요즘 가장 주시장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20대, 30대죠. 이 시기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사 마이너스 수익이 단기간에 난다 해도 충분히 여러분은 회복의 시간이 있고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반면에 나이가 47살이 넘어가면요,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나서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을 내면 47세 정도가 수입이 지출 대비해서 가장 높은 정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은 특정된 현금 흐름, 즉 수입이 생기도록 하는 투자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사고 장기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받는 이른바 우량주 존보형으로 변화를 줘서 안전하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아서 그런 류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연령을 막론하고 바로 PER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PER이라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PER이 10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0이면 그 회사의 순이익은 1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보자들에게 설명하자면 본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ER은 투자를 시작할 때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적은 시간에 이 순이익을 올리게 되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현재 우리 시장의 평균 PER은 10에서 11 정도 되는데요. PER이 3에서 4가량 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늘리시는 거를 지금 현재는 대체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요, PE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되었다고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요. 이 PER이 낮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도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평가 우량주와 저평가 저성장주를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한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일회성 순이익이 늘어나서 PER이 오히려 낮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이 PER의 경향성, 동향, 추세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식 PBR 지수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서 주식 가격이 어느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이거 역시 대체로 투자하시기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주식이라고들 합니다. 한마디로 PER, PBR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하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많이 느셨죠. 주린이가 처음 겪어보는 하락장, 작년, 재작년에는 주식을 하기가 좋아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고 겁을 먹어서 다 팔고 나간다거나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다 판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 알맞는 주식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산 가치가 좋다거나 금리보다 더 빨리 돈을 버는 안전한 기업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위험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지금 같은 때라면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운용할 수 있는 그 금액 내에서 주식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과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역량도 안 되는데 투자를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이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를 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십상이죠. 주식을 쉽고 투기, 운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계속 투자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 말고 선진국, 그중에서도 미국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요, 전 세계 포트폴리오의 약 60%가 미국 시장이죠.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도 충분할 수 있지만 사실 더 큰 돈을 버는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 그리고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100을 하고 있다면 미국 시장에 최소한 20, 30은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국 시장이 큰 것과 더불어서 미국에 훨씬 더 많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루는 혁신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PER과 PBR을 체크한다는 것은 미래 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분석해서 골라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불안 요소가 없는지를 잘 체크하셔야죠. 통상 자산 가치가 그 주식의 시가총액보다 그 평가가 절하된 종목을 우리는 가치주, 그리고 그 반대되는 종목을 성장주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적인 가치주, 성장주의 구분을 다시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보통의 재무제표에 있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우리가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재무제표에 올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출연하죠. 예를 들어 보면 네이버, 카카오 혹은 미국의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이죠. 이들 기업들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들인 무형의 가치인 노력은 사실 재무제표에 온전히 반영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카카오의 카카오톡 가입자는 재무제표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체,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가치주고, 인터넷업체, 바이오 이런 거는 성장주라고 탁 나누어서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치주와 성장주를 적절히 분산하는 이른바 바벨 전략도 어쩔 때 필요할 텐데요. 중간 위험은 제외하고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와 안정적인 성장세의 가치주의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우리가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주는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서 그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을 하고 수익과 안정이 공존할 수 있는 성장주를 또 반대쪽에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 전략이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ESG 기업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SG란 기업이 환경, 즉 인바이먼트, 사회적 가치, 즉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가버넌스 부분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자본도요, ESG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200대 기업 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주주가치 극대화를 삭제를 하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세움으로써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변화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석과 전략 세우기가 이제 끝이 났다면 이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 보셔야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도의 타이밍입니다. 매도를 잘 해야 진짜 수익이 현실화되기 때문인데요. 저 김프로의 매도의 3가지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매도합니다. 두 번째는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 스스로가 인정할 때 매도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훨씬 더 좋은 주식을 발견했는데 주식으로 다 돼 있어서 뭔가 현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는 상황이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매도 버튼을 누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투자가 될 수 있죠. 사실 저에게 사고 파는 지점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사고 파는 그 시점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꼭지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위에 3가지를 지킨다는 게요, 이 과도한 탐욕을 막고 공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주식시장을 함부로 가늠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한 번 사고 팔아서 끝내는 일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동업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동업 자금을 더 대기도 하고 또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내가 누구와 동업을 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러분 동업 전에 깊게 생각하시죠? 투자는 경영을 위임하는 동업과 같습니다. CEO와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는 나의 본업에 집중하시면 되죠. 그렇게 우리의 본질은 본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다들 모쪼록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